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는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와도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된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 병원이 선별진료소 못지않게 혼란스러웠습니다. 2~3시간씩 대기했다는 경험담들이 쏟아졌고 문을 열자마자 3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된 곳도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일반 환자들까지 한데 모여 기다리면서 병원 내 감염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아도 확진자로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무료인 치료비와 약값이 청구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 개표 방송에 쏠려있던 지난주 서울 종로의 금거래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20대 남성 박모 씨는 10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타고 9층 금거래소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훔친 물품은 금 4kg과 명품 시계를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후 1억 9천만 원을 현금화해서 수입 SUV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그제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쇼핑몰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남성은 영화 도둑들을 본 뒤에 금 거래소가 소개된 옛 TV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판과 싱가포르 등 별도의 자가격리가 필요 없던 국가 외에 유럽과 몰디브 등 장거리 여행 상품들도 많아졌습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 부담이 사라지자 신혼여행지를 국내로 정했다가 해외로 바꾼다는 신혼부부들도 눈에 띕니다. 여행 빗장이 점점 풀릴 거란 기대로 지난 한 주간 여행사들의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축소됐던 해외 항공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늘어난 여행 수요를 체감하는 건 5월 이후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만 9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86만 6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63명이 늘어나서 총 4,490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1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렸던 비를 뒤로하고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죠.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환절기에 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인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화요일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정말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난주에 만나뵀던 이정숙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허리가 심하게 굽어있던 상태여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드디어 이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 낡은 시골집에서 살다가 여든이 넘어 깔끔하고 예쁜 새 집으로 이사를 온 정숙 씨. 하지만 굽은 허리 때문에 혼자 힘으로 몇 발짝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와서 한 달이 넘도록 그냥 한 번도 거기도 마트도 한 번도 못 가고 살았으니. 자식들의 설득으로 병원을 찾은 정숙 씨. 배열이 거꾸로 돼 있어요. 일종의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 그래요. 이게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 물론 0이 될 수는 없어요. 꼬부랑 정숙 씨에게 화창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정숙 씨의 허리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신 엑스레이 한번 보면은 허리가 옆에서 봤을 때 굽어 있는 거죠. 이렇게 허리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요추 후만증이라는 병이 이제 생겨 있는 거죠. 이전에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동년배에 비해서 많이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는 병이 생각보다는 많이 심하게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걸을수록 몸이 점점 앞으로 굽어지고 극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추 후만증. 구부리고 앉아서 뭐 일을 많이 하시고 논이나 밭농사 하시고 또 자식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를 세워주는 근육도 약해지고 그래서 실제 시골 할머니들한테 좀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인위적으로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 정숙 씨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수술 날짜 결정했대. 날짜 잡은 거. 근데 마음이 첩첩한다. 좀 섭섭해.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있는 되는 거지. 그냥 몸보신 할 거 하고 엄마 아직 수술하고 나면 못 움직이니까 그때 좀 더 움직일 수 있으면은 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 데려다 줄게. 그래서 건강만 한다면은 근데 아직은 마음이 그냥 편안하진 않아. 첩첩해. 섭섭해? 괜한 결정으로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복잡한 정숙 씨. 묵묵히 옆에서 지켜만 보던 남편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치료를 빨리 못 해줘서 미안하고 지금 나한테 시집 온 지 58년 동안이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건강한 몸이 될 거예요. 남편의 진심 어린 응원에 두렵고 불안했던 정숙 씨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알았어. 갈게. 옛날 살던 데서 친구가 동료분이 만나줘요. 가깝게 지내던 거라 보고 싶대요. 저 모레요. 친구의 초대를 받고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 정숙 씨의 마음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정숙 씨가 60여 년 세월을 살았던 옛 시골 동네. 이사 온 지 2달여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감나무가 맛있는 감인데. 그러게. 그동안 늘 그리웠던 풍경들. 모든 것들이 다 반갑기만 합니다. 정숙 씨 가족이 살았던 곳은 이제 덩그러니 집터만 남아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터지만 그때 그 모습들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여기는 창고가 있었고 여기는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심어서 그냥 애들 그냥 김치 해주고 김장 때 김장 해주고 그런 낙으로 사는 건데 이제 몸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다 접은 거지. 고단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 회관으로 발길을 재촉하는데요. 차관사 나왔어. 누구야? 보고 싶어서 왔어. 잘했어.
수십 년 세월 가족처럼 지냈던 동네 친구들.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마음처럼 자주 오지 못해 늘 보고 싶었던 얼굴들입니다. 여기보다 재미는 더 좋고? 뭐 재미랄 건 없어도 그냥 편하긴 하지. 아니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 그냥 잘 갔지. 병원에도 잘 댕기죠. 아 그러잖아도 수술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큰 맘을 먹었을까? 아니, 그런 게 말이야. 여기서 그냥 안 가고 옛만큼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러더니 애들이 그냥 필요한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신집살림 그냥 다 해다 놨지. 그냥 뭐 일할 거 없지. 이렇게 욕심이 생겨 이제 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진작 이사 갈 거 그랬네. 아무쪼록 건강하고 진짜로. 그죠? 재밌게 그냥 오래오래 살으셔. 오래 살자. 오래 살아.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정숙 씨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정숙 씨의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의료진 회의가 열렸는데요. 수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갑니다. 이 구부러진 허리를 이렇게 쫙 펴서 편안하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수술이고, 수술이 좀 상당히 그 난이도도 높고 수술 시간도 제법 걸리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인공뼈를 삽입하고 핀으로 단단히 고정해주는 척추 유합술. 고난이도의 큰 수술입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 정숙 씨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척추 수술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수 있는 척추 유합술. 그만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장장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이후 3주의 시간이 지나고 과연 정숙 씨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던 것도 잘 펴져 있고, 상처 부위도 잘 나았고, 한 1, 2주 정도 걷는 연습 하시면 어머니 원하시는 고향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령의 나이에 워낙 큰 수술을 받은 상황이라 아직 걷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한눈에 봐도 심하게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척추의 모습을 되찾은 정숙 씨. 이제 남은 건 빠른 회복을 위한 꾸준한 재활입니다. 하루에 꼭 어느 정도는 꼭 서서 버티는 운동, 그 다음에 다리를 떼는 운동, 그 다음에 걸어보는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허리가 꼿꼿해지시니까 키도 되게 커지신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아요. 펴줘서 그래도 그냥 이제 다리 힘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지, 굽지 막 걸을 수 있지. 허리가 아무렇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뭐 이제 이라도 나이는 먹었어도. 정숙 씨의 꼬부랑 허리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젠 허리 쭉 펴고 항상 건강하게 사시길 응원할게요. 네, 건강한 삶을 위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행하의 마스코트 행하의 귀염둥이 개그맨 김혜선님 반갑습니다. 네, 자칭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우리 건강을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병의 근원 당뇨, 혈관을 주시하라 이건데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만 당뇨가 단연 손꼽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20대 젊은이들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0년 기준 국내 이제 당뇨 환자는요, 최근 5년간에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층의 당뇨 유병률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요, 질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실태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그 당뇨병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 따라오는 그 수많은 합병증들이 사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서 당뇨병에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관리와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친구라고 하잖아요. 평생 친구 어떠세요? 항상 보고 싶고 관리해주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뇨병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생활 습관을 잘 들여놓아야지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생활 습관인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혜선 씨 말씀처럼요, 당뇨 환자들은요, 잦은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까다롭게 생활 습관 관리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들이요, 이런 것들에 사실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관리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면 치료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뇨 치료는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셔도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당뇨병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고혈압처럼 한번 발병이 되면 평생 또 약 먹어야 되고 끝까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를 관리를 잘 하지 않게 되면은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요, 혈당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초기를 작은 불씨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요, 산을 덮는 아주 큰 재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말씀처럼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데요. 우리 몸 어디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고 또 어디에서든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중에서 합병증이 발생됐을 때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혈관에 안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망막에 증상이 발생되는 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의 경우 10에서 한 20%, 5년에서 한 10년 이내에 합병증 중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실명 위험이 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25배면 정말 이거 관리 소홀하게 할 수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당뇨 환자 중에요, 4명 중에 1명은요, 당뇨 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해 평균 약 2,000명이요, 당뇨발 문제로 발을 절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당뇨 발이 생기면요, 발과 다리에 푸른빛을 띠게 되고요, 결국 혈과 혈액이 잘 통과되지 못하면 검게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처가 나고 그래도 전혀 모른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신경을 이제 손상을 받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당뇨 환자가 오시게 되면 뜸을 뜨는 것을 많이 제한하게 돼요. 이제는 뜨거운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을 좀 입기 쉽고요. 그리고 통증을 잘 몰라서 화상에 입다 하더라도 났더라도 알지를 못하게 되고 이것이 덧나서 발을 절단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발 뒤꿈치가 각질이 생겨서 여기에 염증이 발생되면 심각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당뇨병 하면 합병증도 무섭잖아요.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당뇨는 정말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숙제를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신장이나 심장이나 혈관까지도 망가지는 굉장히 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면은 작은 혈관부터 시작해서요, 심장과 같은 큰 혈관까지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큰 무서운 질병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기에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올 수 있고 전신에 다양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서워요. 네. 오늘 주제 얘기 함께 나눌 분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 부부 연기자입니다. 감초 연기로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들이죠. 부부 연기자 홍승범, 권영경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잡고 나오셨어. 아이, 부러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시간에 부부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건 처음인데요. 그죠. 처음이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홍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권영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두 분이 부부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드라마에서 가깝게 뵙다가 네네. 부부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를 좀 불륜으로 많이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얼마 전에 재래시장 갔는데 네네네. 저희 둘이 가서 뭘 사는데 왜 둘이 같이 다니냐 따로따로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23년 차 부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청아살이 23년 차. 23년 차 부부인데 들어올 때 이렇게 손잡고 오면요. 불륜인 줄 알죠. 아니, 그때는 대면 와야지. 정답. 아니, 제가 원래 두 분을 알았던 게 제가 에로부부에 저희 부부가 나왔었거든요. 맞아. 네, 출연했는데 두 분도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보면서 지금 23년 차라고 하셨는데 어제 뭐 그러면서 좀 뜨거워지셨어요? 뭐 어떻게? 왜 그러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잘 지내고 계세요? 잠시 얘기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하고 그때 당시에 좀 죄책감도 많이 들고 여성 우리 팬분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많이 좀 이렇게 손도 잡고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방금 여기서 봤는데 손 놔라 이 소리. 권영경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저는 그거 에로부부 출연 이후로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이게 많은 이제 가면은 저는 더 해요. 남일 같지 않았어.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만하자. 힘내요. 그만하자요 이제. 아니, 승범 씨 고개 드셔도 돼요. 여기서 고개 숙일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홍승범 씨가 아이들 사이에서 또 그렇게 유명 인사라고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 그 드라마를 한 2편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캐릭터가 닥터봉이라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뭐 지나갈 때마다 닥터봉이다. 닥터봉이다. 아이들 전부 다. 아이들이다. 그래서 뭐 사인해주고 가장 큰 거는 저희 아들 그 학교에 제가 아빠 그 수업으로 갔는데 수업, 네. 강당에 딱 올라갔는데 다 사인해 줄게 그냥 아유.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사인해 주고 완전히 초통령이 됐던. 그게 코로나19만 아니면 어린이날 대박인데.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는데.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정말 근데. 딱 좋은데. 그러니까요. 앞서 소개할 때 본인을 가수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했거든요. 2016년도에 앨범을 내서요. 네. 이제 활동을 딱 하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좀 그거는 조금 침체가 있지만 SNS로 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아직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출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끼를 아이들이 또 그렇게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아들이 오류동 폴킴이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진도 준비해봤거든요. 또 보면서 얘기 나눌까요? 사진. 네네. 아니, 따님도 굉장히 일남 일녀를 주셨고. 네네. 어머,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절 닮아가지고. 미모가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그냥 아빠 엄마의 장점만 닮았네. 너무 이쁘시다. 야, 너무 예쁜데요? 네, 좀 이게 아이돌 준비하면서 딸을 어쩐지. 가수하는 거예요. 네, 뭐 가수랑 또 연기랑 연기자도. 네, 춤을 너무 잘 춰서 저희 딸이 예, 정말 지금 준비 중인데 아이들의 재능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 딸 뭐 그냥 선천적인 거 50. 그다음에 좀 노력하는 거 한 4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95점 정도는 예, 좀 주고 싶어요. 네. 아니 보니까 아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딸의 연예계 진출을 위해서 어때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자기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걸 너무 그쵸, 행복해하는데 그거를 마다할 부모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아마 찬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맞죠?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직접 가야 되는데 저희 아들은 진짜 폴킴과 저희 아들의 노래를 동시에 틀으면 저는 진짜 폴킴이 저희 아들이 부른 그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진짜 목소리가 되게 감미롭고 진짜 잘해요, 좋거든요. 노래를. 예. 아니, 몇 살부터 저렇게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그 전까지는 정말 공무원이 돼야 된다 너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고정 수입이 없는 이런 내가 공무원으로 막 이게 막 박혀 있다가 고1 때 얘가 막 그냥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성적표를 봤는데 220명 중에 200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노래하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야, 그럼 그 재능이 길로 노래였어요. 밀었네. 학원비는 벌었네, 학원비. 대신에 레슨비가 많이 들었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또 하신다면서요. 가수나 연기 외에. 네. 뭐 당신이 말씀드려요. 저희가 네.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고정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분식점을 하게 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수를 이 사람이 그 알바를 하는 곳을 인수하셨어요? 그분이 그 사장님이 뭐 다른 어떤 그 사정이 생기셔서 거기를 인수를 저희가 해서 지금 떡볶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잘 되던데 하던 거 인수하는 거 이런 거. 그죠. 잘 되는 데니까 또 인수하셨을 거고, 네. 그죠. 근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연기하랴도 그리고 사장님이신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건강이 좀 상하셨다고요. 일단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출연을 사실 하게 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친할아버지가 일단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이제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저는 군대 갈 때 형도 그렇고 뭐 혈압 때문에 4번이나 쟀거든요. 이 증병 이거 검사할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피아노 치면서 한번 노래할 때 고음을 이렇게 올리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그때 이렇게 쓰러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3년 동안 이제 튀김을 이제 하면서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피가 막 끈적끈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나? 막 할 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린 떡볶이하고 튀김 많이 먹어서 좋겠다 그랬는데. 좋아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가족력이 있으셨고. 저희 엄마는 친정 어머님이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또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앞줄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돼요. 저도 맨날 가게에서 튀김, 오뎅, 또 오뎅을 또 떡볶이 국물에 묻혀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연기자가 오뎅이 뭡니까 오뎅이. 출연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다 고혈압, 당뇨에 가족력이 그렇죠. 있어요. 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요, 가족력이 좀 있는 질병이죠. 그리고 고혈압은요, 사실은 부모보다는요, 형제자매가 고혈압이 있을 때 조금 더 가족력이 강하거든요. 부모가 고혈압이 있을 때는요, 한국 성인 같은 경우에는 29.3%의 성인이 고혈압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고혈압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요, 57% 정도의 한국 성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양 연구에 따르면요, 당뇨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 중 양쪽 부모가 다 당뇨가 있을 때는요, 자녀분들이 당뇨가 걸릴 확률이요, 15에서 30%에서 40% 정도가 자녀분들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30, 40%. 부모 중에 한쪽이 당뇨가 있으실 경우에는요, 10%에서 20% 정도가 당뇨가 있을 확률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형제자매가 고혈압일 경우에는 한 57%의 확률이 오는 거고 근데 부모가 당뇨일 경우에는 내가 당뇨일 확률이
30-40% 높아진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두 분이 특급 처방을 받기 전에 일상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또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작은 동네. 이곳에 소문난 맛집이 있다는데요.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그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아, 떡볶이집이요? 네. 그거 잘 알죠. 그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그 방송계에 좀 나와서 그 유명하고 저도 단골입니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이곳. 벽면에 수두룩한 사진을 보니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대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응? 아니 이분들은? 오류동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 배우 홍승범 권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진근한 마스크와 개성 있는 연기로 사랑받는 안방극장의 센 스틸러 홍승범 권영경 부부. 이게 나 혼자 해서야. 두 사람은 요즘 창업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둘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3번씩 촬영 없는 날만 와서 여기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다른 거를 하시게 돼가지고 아,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이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장님 보수가 절절. 그러면 전통으로 드셔야 돼요. 이 게시요, 게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손님 상대하랴, 틈틈이 음식 만들랴. 부부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게 흘러갑니다. 잘 됐네, 오늘 떡볶이 맛. 한처럼 이렇게 싸놓고. 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이거 가게 하면서 떡볶이 순대 튀김을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먹고요. 이거를 이 사람도 3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음식을 거의 3년 동안 안 먹어봤어요. 어쩌면 이게 이렇게 안 질리냐. 이게 질려야 되는 연기의 정상 아니야? 근데 당신이 너무 짜게 먹어. 응? 너무 짜게 먹어. 근데 이렇게 안 먹으면 맛이 없어. 어머! 소금 찍어? 나 아까 짜게 먹잖아.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체중이 불어난 두 사람. 진짜 심각해요. 맞는 옷이 없고요. 촬영이 예전에는 막 그렇게 연락했는데 지금은 굳이 막 이렇게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살이 쪄가지고 입는 옷도 없고 우울해지고 막 좀 이렇게 차려입는 의상 같은 거, 정장 같은 거 작아가지고요. 자신이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러다 건강은 물론 가슴속에 품은 연기 열정마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게 뭐야? 아, 이것도 뭐 바나바인가 뭐 그 잎으로 당신이 뭐 산 거? 우리가 이 가게 3년 동안 하면서 혈압, 뭐 이렇게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게 되게 높아졌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먹어서 좀 개선을 좀 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먼저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꾸준히 먹어야 돼, 꾸준히. 가자. 여보. 우리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났는데 우리 그냥 오늘 야식 먹을까? 당연히 야식을 먹어야지. 가자. 야식 먹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공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자. 운동하자. 무슨 운동이 언제부터 운동했다고? 지금 애들하고 다 같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먹으면 되게 맛있단 말이야. 나 운동 싫은데? 아유 진짜 씨. 그냥 먹어. 야, 이게 얼마만에 여기 보는 거야? 오랜만이지. 진짜 이제 자주 해야지. 잠깐만. 우리 뭐 애들한테 연락 좀 해볼까? 응, 연락해봐봐. 나올까? 여보세요? 아들.
어디요? 집에서 누워있어요. 누워있다고? 야, 여기 엄마가 오늘 우리 일찍 끝났거든, 가게. 집 앞에 있는 곳으로 나와. 뭐해? 그렇지, 다리 그렇지. 자, 해봐, 자, 떼봐.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슴을 펴야지, 이렇게. 이렇게? 구부렸다가, 가슴 구부려.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상체, 허리, 복부 비만, 당신 복부 비만.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이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두 사람. 운동 안 하시면 집에서 뭐 하세요? 떼다가 들어오시면? 딸방에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배달이 와 있습니다. 조용해. 땀났다. 그럼 운동을 하는데 땀이 나야지. 난 평소에 이렇게 야식을 많이 드세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6일? 무슨 6일이야? 자꾸 배를 쳐. 돈이 어딨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따 아들 오시면 조용히 물어보시죠. 누가 맞는지. 하는 거 은근히 많네, 이것저것. 이쪽 이건 내리면서 쫙 당겨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 쭉. 그렇지. 오네? 왔어? 아이고 어머니. 이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도 해야지. 네? 운동도 해야지. 너 이렇게 안 늘려지니? 이렇게 옆구리도 좀. 근데 이것도 있어, 이거. 그냥 다 옆구리 운동. 반대. 엄마가 무릎이 허벅지는 탄탄하지? 허벅지가 오늘 얇으면 빡세게 안 돼. 하고 저녁에 마사지를 해줄게. 진짜? 근데 운동할 때마다 마사지를 해줄게 대신에. 운동 안 하면 마사지 못해. 평소에 부모님들이 야식 많이 시켜주세요? 대부분 다 엄마가 뭐 치킨 먹을까? 뭐 피자 먹을까? 약간 이게 물어봐가지고 약간 유혹을 시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끔 땡길 때, 그럴 때 먹는 건데, 뭘 일주일에 세는. 역시 우리 아들이다. 팩트만 얘기해, 팩트만. 몸풀기 한번 하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니 없던 힘도 솟는 승범 씨. 땡땡이를 네가 몇 개 할래? 8개? 내가 9개 하면 이기는 거야. 어이. 일곱, 여덟, 아홉, 됐어, 열, 됐어. 열하나, 열둘, 됐어. 열셋. 하나. 다시! 발이 꺾여갖고, 하나, 둘, 셋. 야, 제대로 세지! 3번 했잖아, 지금! 조용히. 마지막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결국은 됐네. 운동 자주 하고 이제 어머님 줄넘기 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홍승범, 권영경 부부. 그들에게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프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두 분의 모습이 참 밝아요. 네, 너무 보기 좋죠. 생활은 뭐 불규칙적이라고 하고 야식도 드시는데 그런 불규칙적인 습관, 뭐 식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 네. 건강에 영향을 좀 끼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검사 몇 가지를 좀 부탁드렸는데 네. 여기 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화면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두 분의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후 혈당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우선 선생님 저 수치들이 뜻하는 게 뭔지 좀 해석을 부탁드려요. 공복 혈당은 이제 공복 시간이 8시간이 됐을 때의 기준 혈당인데요. 100 이하가 됐을 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 권영경 씨가 101이니까 네. 살짝 기준치를 넘어서서 조금 위험 단계시고요. 식후 혈당은 2시간 식사 후 2시간 후의 혈당인데 140 이하가 되면 정상이라서 두 분 다 괜찮으시죠. 네. 당화혈색소는 이제 6.5%를 기준으로 당뇨를 판단하는 건데 5.6%가 되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두 분 다 지금 당뇨에 조금 위험하신. 근데 여기 당뇨가 이렇게 만약에 의심이 되면 왜
당 측정해서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당화혈 색소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좀. 당화혈 색소는요, 말 그대로 적혈구의 혈색소가 얼마나 당화되었냐, 이걸 표현하는 뜻입니다. 당뇨 환자라면요, 당연히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농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당화된 혈색소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화혈색소 비중도 올라갈 거라서 그 수치를 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당화혈색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6% 이하면 정상,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는요, 5.7에서 6.4%고요. 6.5%가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혈당 추이는요, 혈당은요, 찔렀을 때 혈당은 그 포인트, 그때의 혈당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평균 혈당으로 요새는 당뇨를 진단하는 추세죠. 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혈당이 엄청 떨어져야 맞아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1 정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화혈색소를요, 1% 떨어뜨리려면요, 평균 혈당, 24시간의 평균 혈당을요, 30 정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를 떨어뜨리는 노력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당뇨 초기에는 뭐 이렇다 할 증상이 네. 없거든요.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요,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나갈 때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량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갈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몸에 있는 영양 성분 자체가 수분으로 나가게 되니까 피로감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의 3가지 3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다음, 갈증이 많이 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다뇨라고 해서 소변이 많이 나가는 증상이 있고, 다식이라고 해서 식사 자체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이 침침하고 손발 저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을 알리는 신호도 있다는데 그건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준비해봤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 보시면 시력 저하. 네, 당뇨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시력 저하입니다. 눈앞에 이제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바로 비문증이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당뇨 망막병증을 의심하시고 안과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 비문증 있는데. 뭐가 날라다녀요? 당뇨 망막 변증이라는 건 전 처음 듣는데 만약에 시력 저하가 오는 게 뭐 당뇨 때문에 아니면 합병증 때문에 저는 오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건 어떤 증상이에요? 이게 망막병증? 네, 당뇨 망막병증은요,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망막의 혈관은 굉장히 얇거든요. 아주 미세한 혈관이라서 당뇨가 지속돼서 고혈당이 지속되면 아주 미세한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의 아주 초기 증상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이 시력 감퇴고요. 시력 감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되면서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당뇨 망막병증을 알리는 신호로는요, 비문증과 시력 흐림 증상,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느끼는 광시증과 물체가 삐뚤어지게 보이거나 변형돼서 보이는 변시증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재용 아나운서 비문증 있으면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는 전 거예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어이구, 또 날라가. 아이, 정말. 자, 두 번째. 좀 됐어요, 그거. 자, 신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종. 부종이군요. 붓는 증상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붓는 것을 말하게 됐는데요. 특히 얼굴이나 손목,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신장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됐을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병성 신증? 이거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이에요, 선생님?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0세 이후에 당뇨병을 진단받는다고 난 다음에 한 10에서 30% 같은 경우는 진단 후 20년이 지나서 이 신장계의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 자체도 당뇨병이 오래돼서 혈관, 특히 신장혈관이 손상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관에 혈액을 여과시켜주는 사구체가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단백뇨가 발생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얼굴 붓고 손발이 붓고 뭐 이런 신호가 있으니까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네. 다음 볼까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감각 이상입니다. 네, 밤에 손발이 저리거나요, 감각이 이상하시다면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당뇨는요, 혈관뿐만 아니라 감각 신경도 손상시키게 되거든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요, 고혈당 상태로 인해서 신경섬유가 손상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감각신경이나 자율신경 등의 신경 증상에 이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요. 환자들은 아프다, 시리다, 화끈거리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큰 문제가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족부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족부궤양이 그거잖아요. 당뇨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요. 감각 이상과 함께 바로 발에 무한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에 상처가 나기 쉽고 또 상처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상처 치유 속도도 느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처가 궤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겠고요. 당뇨합병증이 보내는 신호 네 번째 보시면 가슴 통증입니다. 이게 약간 저릿저릿한 뭐 그런 느낌일까요? 사실 이제 가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답답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뻐근하고 가슴 중앙이라든지 좌측 쪽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를 말하게 됩니다.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관상동맥 질환,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아주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 뻐근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가서 합병증 그 검사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아마 이 신호들 4개를 다 느끼셨어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신호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체크할 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당뇨나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혈당을 낮춰야죠. 아, 그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네. 준비한 특급 처방. 자, 공복 혈당을 낮추는 처방이라고 합니다. 배 의원님, 네. 자, 특급 처방 내려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공복혈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건강검진 가시면 공복혈당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126 이상이라고 느꼈을 때가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100에서 125 사이일 때는 공복혈당 장애라고 느낄 수 있고 100 미만일 때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복혈당이 높으면요.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2005년에서 2006년에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요. 2017년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에 대한 암 유병률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복혈당 100 미만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125인 경우 공복혈당 장애죠. 공복혈당 장애인 경우는요. 췌장암의 위험이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126 이상인 경우, 즉 당뇨병의 위험이 당뇨병을 진단되는 경우에는요. 췌장암의 발병 위험률이 2.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요. 이 공복혈당 변화가 정상에서 높아졌다라고 하면 심뇌혈관 질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대병원하고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요. 한국에 뇌혈관 질환이 없는 40세 이상의 성인의 26만 487명을 대상으로 2년간 공복혈당을 관찰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복혈당이 모두 정상으로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공복혈당이 처음엔 정상이었다가 높아진 사람 같은 경우는 8년 후에 뇌졸중 위험이 20%가 상승했고요. 사망 위험도 5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공복혈당이 높을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네.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니까 공복혈당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게 내용이요. 공복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신 거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사실 뭐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혈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하고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 깨고 또 잠자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자가 치유 능력은 요즘 중요한 면역력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게 되고요.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잠을 잘 자면 이 혈당을
낮출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혈관을 청소를 해주고 혈당 자체를 공복 시 혈당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깊은 수면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아침이 되게 되면 서서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 혈당이 그 사이에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혈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침 공복 혈당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 취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피곤하면은 잠도 잘 안 오고요. 또 이렇게 자다가 중간중간 진짜 깨면은 진짜 푹 이렇게 통잠 잔 지가 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숨을 내쉴 때는 심장 자체가 좀 천천히 뛰게 되고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빠르게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안정을 취해야 될 때는요. 숨을 천천히 내쉬고 빠르게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이 상당히 좋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 하시고 숨을 깊게 확 들이십니다. 하나, 숨 들이쉬시고요.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쉬고요. 다시 숨 들이쉴 땐 하나, 그리고 내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마음이 조금 진대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지금 해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들이마시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호흡을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낮 시간에 긴장됐던 마음도 좀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호흡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아주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혈자리가 각손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옆으로 누워서 귀 위쪽에 있습니다. 귀 위쪽에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귀를 살짝 접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귀 쪽에 제일 끝부분이 머리에 닿는 부분 있죠. 네. 여기가 각선혈입니다. 이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살짝 한 3초 정도 지긋하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게 지압을 해주시고 너무 세게 누르시면 두통이 생기실 수도 있고 잠자는데 방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3초 정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뛰셨다가 또 3초 정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뛰셨다를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아로마 오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여기 살짝 받으셔가지고 요 각선혈자리에다가 살짝 발라서 지압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향이 굉장히 좋네요. 그냥 세기는 부드럽게 하면 되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부드럽게 하시면 아로마의 되고요. 향이 좋아서 네. 기분도 좋아질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정이 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제가 재채기를 한번 했어요. 네,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한 지압법까지 알아봤고 이번엔 두 번째 특급 처방 김정은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특급 밥상은요, 혈당을 잡는 특급 밥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모시조개하고요, 네. 제철 냉이를 이용한 토장국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또 밥은 일반 백미가 아닌 오곡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냉이향을 확 맡으면 진짜 봄이 왔구나 그런 봄이 생각. 왔죠. 그렇죠. 네. 뭔가 봄이 왔을 때 딱 봄 제철로 먹기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봄나물은 일단 뭐 향도 좋고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한번 재료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봄나물 냉이 듬뿍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시조개 또 국물을 낼 때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하고 대파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을 하기 위해서는요. 된장.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된장, 이제 콩의 함량이 많은 것이 이제 집된장이잖아요. 네. 근데 콩의 함량에 따라서 집된장이냐 또 구매를 한 된장이냐 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집된장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제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 약간, 뭐 소금은 또 제외를 하셔도 되고요. 또 고운 고춧가루랑 멸치가루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오늘 봄의 제철인 모시조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냉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냉이가 그럼 우선 당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예요? 네, 맞습니다. 냉이 같은 경우는 단백질하고 또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비타민 A라든지 B환이라든지 C가 상당히 풍부해요. 당뇨가 있으면 피로를 좀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 원기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춘곤증이 있는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을 보면요. 냉이를 가지고 국을 끓여 먹게
먹게 되면 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눈을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효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냉이와 함께 들어가는 모시조개도요, 당뇨에 굉장히 좋거든요. 모시조개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고요. 칼륨에 있는 미네랄 성분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통해서요, 혈압도 조절하고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 성분은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토장국이랑 네. 된장국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된장국이라고 표현 안 하고 토장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토장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된장 보면은 뭐 이렇게 콩 알갱이도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구수한 맛이 훨씬 더한 것이 특징인데 보통 된장국 하면 우리가 뭐 멸치라든지 다시마, 뭐 황태 이런 걸로 국물을 낸 후에 끓이는 걸 된장국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토장국은 집된장의 감칠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구수한 맛을 살려서 뭐 쌀뜨물 정도만 넣어가지고 건더기 재료를 넣어서 끓여낸 것을 토장국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무하고 대파 하얀 부분을 넣고 네. 쌀뜨물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물을 미리 내놨어요. 여기에 이제 모시조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모시조개는 해감을 할 때는요, 스테인리스 볼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해감을 하셔야지 그 해감이 되는데 밝은 곳에 두면은 이제 빛 때문에 입을 잘 열질 않습니다. 네. 뚜껑을 반드시 덮고 해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모시조개를 넣어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 이때 이제 냉이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네. 된장, 집된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큰술 정도 넣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슴슴하게 오늘 네. 넣을 거고요. 그리고 된장의 감칠맛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멸치, 가루를 조금 오늘은 추가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멸치 빻은 가루를 전체적으로 다 넣습니다. 네. 보통 멸치 넣어서 건져내시는데 이렇게 가루로 넣으시면은 뭐 칼슘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분말로 넣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에 조금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넣어서 섞어주시고요. 근데 보통은 다 살짝씩만 넣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좀 간을 세게는 안 하니까 네. 당뇨밥상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염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우리가 고혈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네. 나트륨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은 굉장히 그렇죠? 된장 색이 이쁘게 났죠. 네.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정말 냉이는 금방 넣어서 바로 상에 나가면 되는 정도로 이렇게 팔팔 끓으면 냉이 넣고 마무리. 네.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죠. 네, 조개 입만 열면은 이미 뭐 완성되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후루룩 한 김 끓으면 바로 담아내겠습니다. 야. 네. 아니 너무 간단한데 지금 벌써 향이 올라와서 그렇죠. 저 너무 지금 요리가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네. 냉이가 제철이니까요. 와. 꼭 이렇게 듬뿍 넣어가지고 네. 모시조개 토장국 한번 끓여보시기 바라고요. 아침으로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이미 눈으로 먹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같은 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저걸 싹 끓이고 있어. 아,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못 지나가요. 아, 무조건. 서 있어야죠, 거기에. 이걸 딱 떠주시면 제가 네. 또 자리에 또 네,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하는 분식점 앞을 그냥 못 배달 지나가요. 갑니다. 네. 저희만? 네. 이렇게.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해명이 도착하지 않고 바로 도착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가지고. 계세요. 네. 냉이 토장국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향도 좋고. 와,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분식만 드시다가 어떠세요? 진짜- 맛, 자연의 맛. 너무 건강해지는 맛이고, 아니, 삼삼하면서. 아침에 먹기 딱 좋고 가볍고. 그리고, 건강식인데 이렇게 맛있어도 이게. 이게 건강식인데 이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계속 먹게 되면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서 따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서 아침에 이제 떡볶이 먹다 간간히 이것도 좀 해드시고. 네, 맛있는 당뇨 영양 밥상이었고요. 네. 이제는 혈당 잡는 방법, 그중에서 또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 바나나야 뭐 우리. 바나나. 어제도 먹었는데 바나나. 낯설지 않네요, 바나나. 잘 하셔야 되는데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네, 바나바는요. 바나바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건데요. 바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겁니다. 바나바는요 주로 인도나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자생하는 이제 허브 식물이에요. 네. 그런데 특히 태국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비만이나 이제 당뇨 치료에 이제 많이 사용해왔을 만큼 효능을 인정받은 의약용 식물입니다. 태국은 허브 많이 쓰죠. 네. 뭐 그렇죠. 식재료에도 쓰고 네. 또 마사지 할 때도 쓰고 네, 이러는데 맞아요. 이게 바나바가 당뇨를 또 당뇨 치료하는 데도 쓰였다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설탕세를 부과해서 당 섭취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루에 한 해에 8,000명 정도 이상씩 당뇨로 사망한다고 할 정도로 당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있게 집중된 약초가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태국에 있는 남방 지역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동의보감과 같은 고대의 약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피가 단맛이 좀 나고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체중이 좀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나바를 차로 끓여 마셨을 경우 피를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나바의 어떤 성분이 당뇨에 도움을 주는지 핵심 성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 인슐린입니다. 네, 바나바의 이제 별명이요 바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요 바로 바나바의 핵심 성분이요 바로 코르솔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코르솔산은요 바로 인슐린과 같은 분자 구조가 비슷해가지고요 천연 인슐린 또는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99년에요 이 일본의 가토 야마사키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요 코르솔산이요 인슐린과 아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글루코스라고 하는 글루코스를 세포의 세포 내로 신속하게 흡수를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걸 흡수하는 건 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요, 세포 속으로 쏙 숨어버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겠죠. 네. 그 말은 혈당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바로 이 바나바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전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코르솔산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 자체가 세포 안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코르솔산은요. 혈액 내에서 당이 빠르게 소비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식사 이후에 당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걷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나바의 식후 혈당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기저 혈당이 140에서 250mg per 데시리터 정도 된 사람들의 55세에서 70세 32명 대상에게 코르솔산을 1% 정도를 추출해서 투여를 했더니요. 15일 경과한 다음에 혈당 수치가 약 30%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높은 것도 위험한데 저혈당 쇼크 같은 그런 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라면요, 사실은 저혈당을 더 주의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저혈당은요, 혈액성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더 낮아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혈당이 오면 우리가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막 손떨림을 느끼는 거죠. 그러고 심해지면요, 경련을 하시거나 의식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저혈당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에 아주 다량 함유된 코르솔산은요, 혈당치를 표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저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나바의 핵심 성분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파이토스테롤이라고 또 어려운 게 하나. 네. 어렵네. 바로 나왔네요. 파이토스테롤. 이게 맞습니다. 뭐죠? 이 성분 이름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파이토스테롤, 이것은 인슐린에 대해서 세포 민감성을 향상시켜서요. 인슐린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을 시켜주고 중성지방도 낮춰주고요. 몸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 수치도 저하를 시켜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시켜주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은 물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데요. 그 이유가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거거든요. 중성지방이 아주 높아지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질 경우에는요. 죽상경화증이 생길 아주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 수치는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중성지방은요. 150 이하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요, 당뇨주에게 바나바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혈당이 19에서 32%나 감소를 했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요, 24에서 46% 감소를 했고, 또 중성지방은 22에서 67%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와 또 췌장에 존재하는 베타세포 회복은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감소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뇨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은요, 복부 비만이 있으신 경우, 아니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 아니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아니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낮은 경우, 이런 5가지 중에서요,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는 경우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원인이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인슐린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인슐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이제 막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쏙 이렇게 집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세포 역할을 잘 못하니까 우리 몸은 인슐린을 자꾸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이나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바나바의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또 다른 효능으로는요, 체중 감소,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지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이 만약에 과하게 되면 복부에 어떻게 돼요?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자체를 빠르게 소모하게 되면 이 체지방 감소를 시키는데 촉진시키는 역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주간요. 바나바하고 고지방 시부와 더불어서 바나바를 0.023%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쥐의 체중 자체가 10%가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또 내장지방 및 피하지방은 15%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바나바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당뇨뿐 아니라 이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때는 혈당과 혈압, 또 혈행 관련된 부분들을 3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성분표를 보시고 나서 혈당, 혈행,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인지 그런 식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양을 중시하셔야 되는데요. 1일 섭취량 800mg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천연 인슐린이란 별명을 가진 이것은 코르솔산 성분으로 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산양유 단백질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정말 이 당뇨병이 네. 저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무섭다는 건 좀 소름 좀 돋을 네. 정도로 좀 무섭다는 걸 느꼈고 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튀김 좀 줄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너무나 유익한 프로그램 출연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웠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아침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연기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갇혀 산 지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이 계속 그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 생활에도 참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특히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론칭이 됐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첫 방송되는 채널A 지구인 더 하우스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생활 환경 또 생각
환경, 또 신체 환경까지 이 3 환경에 필요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 10분 지구 인 더 하우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